네, 6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재밌더라고요. XRP가 0.2달러일 때 XRP 살래? 싫다는 표정이죠. 안 사. 0.4달러일 때 살래? 안 사. 5달러일 때 살래? 안 사. 1000달러에 딱 가니까 나는 모든 XRP를 원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포모가 이런 불러 일으켜질 거라는 거고, 그때는 뭐 이런 레거시 올드 미디어에서 엄청 XRP 가지고 이제 입을 털어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래 난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포모가 가격을 더 끌어올리게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게 보여서 가져왔고, 이런 날이 좀 오면 좋겠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네, 유승현님 어서 오세요. 이거는 이 카이코 데이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암호화폐 종류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가 비트코인 360억 달러, 2위가 XRP인데 240억 달러, 저기 이더리움이 90억 달러.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XRP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이거 보니까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 차트로 보니까 되게 선명하더라고요. 거의 뭐 비트코인 3분의 2 수준이에요. 뭐 이더리움은 거의 3배 가까이. 예.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게 이런 거래량 랭킹만 보더라도 조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기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SEC가 지금 이번에 기소를 한 거는 FTX 사태와 관련해서 세간의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게 목적이다. 이 갠슬러의 혁신 지지 발언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FTX 사태와 관련해서 SEC가 대체 뭘 한 거야? 니네 대체 뭘 한 거니? 이렇게 되니까는 이걸 관점 회피를 위해서 이번에 대형 거래소들을 족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갠슬러 조지는 멘트인 거죠. 선출직도 아닌 주제에 일개 관료가 갈망하던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 감추기 위해서 허둥대는 모습, 이런 걸 바라보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사람아. 네, 아무도 속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거의 이렇게 SEC 위원장을 향해서 이 정도의 어떤 강도로 비난 멘트를 날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존 디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저희가 어제 나눴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제소는 정치적인 동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SEC가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도를 좀 느낄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과 게리 갠슬러는 이 CBDC 반행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CBDC, 달러 CBDC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크립토 커런시는 미국 달러 CBDC가 중심이 돼야 돼. 민간 영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거는 다 쓰레기야. 의미 없어. 라고 이번에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조지는 과정에서 SEC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말은 미국 CBDC, 달러 CBDC가 중심이 돼야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다른 이런 암호화폐들이 중심이 될 수는 없어. 그러선 안 되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건 가능성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빅브라더의 관점에서 모든 인민의 어떤 금융 활동을 통제하는 목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CBDC, 위안화 CBDC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속도감 있게 개발을 하고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용을 해서 실생활에. 공무원 어떤 성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지금 위안화 CBDC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 봉투가 사라졌다. 뭐 이 자체가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죠. 지금 이 CBDC 이슈, 이걸 위해서 암호화폐 자체를 다 증권으로 규제를 하고 조지려는 것은 화폐 패권은 달러가 가져야 돼. CBDC 시대로 가도 그건 마찬가지여야 해. 이런 맥락들이 좀 깔려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 참 말이 많습니다. 오늘도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죠. SEC가 바이낸스 기소를 했는데 XRP를 증권으로 언급하는데 실패했어. 이거 다 여기 지금 막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기소하면서도 XRP를 증권이라고 명명하지 못한 거야. 뭐 이런 부분들 상당한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의도가 뭘까? 우리가 어제 짚어봤던 것처럼 이 소송 패소 우려를 미리 사전에 감안을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깜빡해서 빠뜨린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의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 사이에서도 꽤 비중 있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슈가 됐다. 이런 분위기는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국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를 하면서 뭐 BNB, BUSD, 솔라나, 에이다, 매틱, 파일코인, 아톰, 샌드박스, 마나, 알고랜드 등등 최소 13개 이상을 지금 증권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크립토 애셋 시큐리티스라고 따로 별도 표시까지 해가면서 종합적으로 얘들은 크립토 증권성 크립토 자산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도 솔라나, 에이다, 매틱,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 칠리즈, 플로우 등등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또 증권으로 규정을 했고, 이때도 XRP는 없었고. 근데 재밌는 게 이거죠. 어제 게리 겐슬러가 이 코인베이스 기소 보도자료 뿌린 뒤에 곧바로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만 증권이라고 입증하면 게임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병신하는 말인 게, 입증을 하고 기소를 해야지. 이 중에 하나라도 증권이라고. 가장 먼저 지금 입증을 하겠다라고 소송을 낸 XR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주제에 이 중에 하나만 입증하면 될 것이다. 그럼 입증하고 기소를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SEC의 증권 규제 목록에 바이낸스 때도 그렇고 코인베이스 때도 그렇고 에이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르다노 재단이 에이다의 증권성 글쎄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못해. 이 법적인 명확성을 위해서 정책 위반자들과 대화할 용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법적인 불확실성, 규제 명확성이 생겨야 돼.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 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입산 찰스 호스킨슨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마디 했는데, 이번에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를 한 것은 금융 자유를 위협하는 통제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이 특정 은행들만 연계된 CBDC를 만들어서 금융활동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이게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의도, 그렇죠. 충분히 CBDC에 방점을 찍고 CBDC 시대에도 패권, 통합 패권의 중심에는 미국 달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힐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미국에서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 되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찰스 호스킨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 단결을 해야 돼. 그래서 미국의 디스토피아 전락을 막을 수 있는 기회야. 이건 사실 좀 개설이죠. 찰스 호스킨스는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웃깁니다. 이런 말을 리플이 소송당했을 때 이런 말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일단 지가 지금 당할 것 같으니까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비즈니스 어떤 기회주의적인 면모는 아무튼 엄청 강한 인간인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거 보면 뭐 에이다도 되게 훌륭한 프로젝트죠. 카르다노 프로젝트도 비전도 충분하고, 저도 눈여겨서 되게 바라보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아무튼 좀 약삭 빠르다는 느낌 들 때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종종 있더라고요. 찰스 호스킨슨. 근데 확실한 건 비즈니스 감각은 정말 훌륭하다. 그런 어쨌든 지금 에이다가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낸스 소장에서 XRP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엘레노어 테렛, 이 폭스 비즈니스에서 리플 담당, 크립토커런시 담당 기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거론했어요. SEC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없는 결정을 기피한다. 또 XRP의 증권 여부는 지금 별도 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또 한 가지, 리플이 승소할 경우에 바이낸스 기소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지금 만약에 리플이 승소를 한다는 거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증권이라는 건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바이낸스 기소의 어떤 논리 하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증권 기준, 증권 기준이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리플 소송이 지금 되게 예민한 국면이고, 결과를 SEC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된다라는 거를 SEC도 충분히 잘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XRP를 이번에 증권 규제 목록에 두 개 기소장 안에서 XRP를 넣지 않은 거는 이런 다분히 분명한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력 있죠? 저는 이게 제일 좀 와닿더라고요. 야심모벌하게 한 얘기인데 리플 소송 패소와 관련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XRP를 포함시키지 않은 거다. 그래서 리플 소송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SEC가 패소를 하거나 SEC에 불리한 리플에 유리한 그런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는 리플 소송에만 국한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SEC가.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 소송에서 패소 또는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저거는 리플에만 해당되는 거고 리플 소송에만 해당되는 거고 니들은 아니야. 니들은 달라. 요런 애들 다 달라. 이건 하나 따져봐야 돼. 요런 얘기로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야심 모바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SEC 리플 이 소송 과정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힘먼 스피치 이메일 문건 이제 6월 13일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데드라인이 13일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증권으로 규정이 되는 과정 또 그 의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정말 이건 꽤 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기운이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막상 내용 다 깠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별거 없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뚜껑 까봤더니 와, 이 새끼를 작정하고 이더리움 띄우려고 이랬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정도로 뭐가 잔뜩 있으면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들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빨리 올지도 모른다. 뭐 그런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6월 13일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많죠. 지금 6월 13일, 6월 15일 뭐 CPI의 FOMC의 힘먼 이메일 공개 다음 주가 되게 막 복잡하게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도 엄청 빨리 가게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6월로 접어들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벌써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이라고. 그런데 하반기로 금방 접어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뭐가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도 들고 존 디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25%, SEC의 승소 확률은 3% 미만이다. 이 분리 판결을 통해서 리플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은 50%, 2018년 이전에 XRP 거래만 증권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 가능성 높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저희가 계속 해왔던 얘기인 거죠. 저도 그렇게 지금 딱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차 사실 존 디튼보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 판결 가능성이 높아요. 분할 판결 가능성이 높고 왜 그러냐면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보기에 SEC가 말도 안 되게 소송을 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SEC의 완패로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 규제권 이슈와 관련해서 이게 모호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SEC가 받아먹을 걸 떡 하나 던져주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겠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크립토커런시 규제 명확성과 관련해서 워낙 지금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CFTC와 SEC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게끔 규제권 이슈와 관련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에서 명확하게 법안을 만들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SEC를 그냥 병신 만들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초기 판매, 그러니까 초기 판매 2018년 이전 판매 물량은 증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벌금 내. 다만 2018년 이후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그건 증권으로 보기 어렵지. 거래소에서 판매된 게 어떻게 증권이고, 국경 간 송금에서 브리치 커런시로 활용된 게 어떻게 그게 증권이야. 뭐 이렇게 이제 논리가 구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또 존 디튼 아저씨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해줘가지고, 요런 근거는 말 안 했어요. 이게 왜 25%고 왜 3% 미만인지는 대충 우리 딱 머릿속에 뉘앙스가 있으니까 대충 좀 이게 설득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었어요. 리플이 이번에 포브스 선정 10대 핀테크 기업 3등 먹었습니다. 3등.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50억 달러 추산이 됐고, 시장 조성자로서 또 거래소로서 OTC 데스크 연결성 크게 높였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또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재밌죠? 근데 딱 여기서 써놨어요. 지금 SEC랑 소송 진행 중이다. 이 XRP의 증권성 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포브스에서 미국의 10대 핀테크 기업 선정에서 3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기업 가지고 지금 족치고 있는 겁니다. 참 넌센스죠. 지금 리플 소송은. 예,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1위는 스트라이프고 500억 달러 이 기업가치 평가받았고, 4위가 블록체인닷컴이에요. 꽤 그렇더라고요.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이 기업가치 140억 달러. 6위가 오픈시, 10위가 알케미. 오픈시 뭐 요즘에 죽었다 그런 NFT 시장이 조금 한동안 약세장과 맞물려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다 보니까 오픈시 조금 만만하게 왔는데, 그래도 어떤 오픈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잘하고 있구나.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같은 홀더들에게는 의미가 좀 크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